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확산 이후 지속됐던 거리 두기 제한이 2년 1개월 만에 오늘 전면 해제됐습니다. 모임 제한으로 경영난을 겪어오던 음식, 숙박업, 다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업종의 자영업자와 주류업계가 매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김건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년 1개월 만에 거리 두기 제한 전면 해제. 코로나19 초기 매출이 90%까지 급감했던 음식업계가 맨 먼저 반겼습니다. 무엇보다 단체 손님을 받지 못한 게 매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이었는데 영업시간 제한과 인원 제한이 풀리면서 벌써부터 단체 예약 문의가 이어지는 등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입니다. 그동안은 인원 제한 때문에 많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인원 제한이 완전히 풀려버려서 이제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벌써부터도 이제 예약 문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매출과 조업률이 코로나 이전의 3분의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지역 소주업체도 매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장 거리두기 제한으로 중단했던 대면 영업과 판촉 활동을 본격 재개했고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단계적인 조업 확대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규제가 해제됨에 따라서 코로나 이전 매출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소비자 판촉 활동도 확대해 나가면서 생산 가동률도 높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텔업계도 반색입니다. 4월 들어 거리두기 완화와 정부 지원 등으로 개인 객실 손님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이번 조치로 행사나 모임 예약률도 점차 정상화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합니다. 개인 고객은 늘어났고요. 그게 피드백이 이제 바로 와요. 개인 고객은. 단체는 보통 한 달 정도의 기간을 두고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준비도 해야 되고 계획도 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6월달부터는 좋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 제한 규정이 풀린 실내 체육시설, PC방, 영화관 같은 다중이용시설도 활기를 찾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코로나19가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지만 지난 2년여간 경영난에 시달려온 자영업자들은 그나마 이번 조치로 다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TJB 김건규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첫날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614명으로 지난 2월 15일 이후 2달여 만에 4,0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대전에선 1,736명이 확진돼 전날보다 절반가량 줄었고 충남도 전날보다 3,000명 넘게 줄어 2,404명이 신규 확진됐습니다. 세종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도 474명으로 어제보다 300명 넘게 감소했습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일상 회복을 응원하기 위해 현재 10%인 지역화폐 온통대전 할인율을 5월 한 달간 15%로 확대합니다. 시는 캐시백 할인과 별도로 1에서 5%를 미리 할인해주는 플러스 할인 가맹점도 현재 1,400여 곳에서 연말까지 10,000곳으로 늘리고 기업법인과 단체들과 협의해 임직원 복지수당과 포상금 등을 현금 대신 온통 대전으로 주는 것도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상가 건물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식당과 판매점밖에 안 된다면 새 들어오는 점포가 적어 공실률이 클 수밖에 없겠죠. 세종시 금강변을 따라 조성된 상업용 시설들은 모두 이런 업종 제한을 받아 건물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융자를 받아 상가를 구입한 점포주들은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며 하소연합니다. 김세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 3생활권에 금강을 끼고 대형 상가들이 쭉 들어서 있습니다. 아예 텅 비어 있는 곳도 수두룩하고 그나마 형편이 나온 곳은 겨우 1층만 채운 정도입니다. 세종시의 상가 공실률은 2020년 기준 평균 30%이지만 이 지역 상가들은 70%대로 격차가 매우 큰데 수변 상가에 대한 독특한 규제 때문입니다. 금강변의 상가 건물을 도시 경관 등을 위해 유치업종을 식당과 판매점만 가능하도록 묶어둔 겁니다. 도시 만쪽의 상업시설들은 사무실과 병원, 학원, 유흥업 등 거의 모든 업종이 들어올 수 있는 것과 아주 상반됩니다. 수변상가 500여 개 가운데 대다수가 은행 대출을 끼고 7억 원 안팎을 주고 구입한 점포주들입니다. 점포주들은 몇 년째 상가를 놀리는데 대출 이자와 관리비 등으로 빚더미에 앉았다며 하소연합니다. 일부 자살한 분 부부도 있고
또 막 경매로 넘어가고 이자에다가 관리비 임대가 안 나가니까 관리비까지 나가고 그러다 보니 규제를 풀어달라는 민원에 세종시가 조정에 나서기로 했으나 큰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초 구역별로 상업용지를 차별화해서 조성했고 이를 받아들여 상가를 구입했다는 측면과 도심 쪽 상가 점포주들은 수변 상가에 업종 제한을 풀어주면 빨대 현상으로 오히려 자신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대립해서 절충이 쉽지 않습니다. 그 수변 상가를 한 블록만 진행하게 되면 거기 중심 상업 지역에도 똑같은 업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푸는 건 좀 어렵지 않나 판단이 들고요. 세종시는 이 밖에도 대로변인 BRT 도로에 위치한 상가 건물들도 도심 미관을 위해 업종 제한을 걸어 적지 않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업종 제한을 두고 상가 지역들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가운데 공생을 위한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TJB 김세범입니다. 대전시가 재건축 여부 판단의 핵심이 될 30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 방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전 지역은 앞으로 5년 내에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대전 아파트의 약 4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대전시는 30년경과 택지 개발지구 도시관리 방안을 반영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정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허태정 시장은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당초 목표한 2030년까지 13만 가구 주택 공급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 움직임 속에 대전지검 수사관들도 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대전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검찰 수사 기능 전면 폐진 부당하고 범죄와 형 집행 대응 역량도 약해질 거라며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착취물 피의자를 수사한 뒤 피의자의 온라인 보관함인 클라우드에 남아있던 성착취물 자료를 지우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바꿔 보관한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은 성착취물 등 수사 자료를 송치한 후에도 한 달 넘게 지우지 않고 이를 숨기려 한 세종경찰서 소속 경찰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와 피의자의 계정을 연동한 사실을 몰라 자신의 개인 자료마저 자동으로 올라갔고 뒤늦게나마 피의자가 제작한 성착취물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차례 반복된 접속 기록을 들어 위증이라고 봤습니다. 코로나19로 충남에서만 한 해 4,300여 명에 이르던 외국 근로자가 들어오지 못하면서 농촌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올해는 선거까지 겹쳐 농촌에선 일손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는데요. 농협은 영농지원단 발대식을 가지며 총력 지원 체제를 들어갔고 충남도도 외국 근로자 1,000여 명을 긴급 확보하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콩을 심기 위해 농협의 농기계 지원을 받아 밭갈이에 나선 고령의 한 여성 농업인. 그동안 감자 농사를 지었지만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 손이 다소 덜가는 콩으로 장목을 바꿨습니다. 감자를 일꾼을 못 구하면 제때 못 캐고 제때 못 심어서 수확이 좀 상품 가치가 없어요. 돈이 안 되니까 올해는 콩을 좀 심어보려고요. 배주산지인 천안에서는 화접과 솎아주기 등이 한창인데 남자는 일당이 평년보다 5, 6만 원 비싼 1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영농철을 맞아 농민들의 가장 큰 걱정은 일손 부족입니다. 특히 올해는 선거 운동원으로 사람들이 빠져나가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실제로 엄청난 그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그 인건비 때문에 그 농촌 일손을 구하기도 어렵고 또 구하려고 해도 사람도 없습니다. 국내에서는 매년 영농 인력의 30%가량을 고용 인원으로 충당하는데 코로나19로 외국 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해 인력난이 심화됐습니다. 충남에서도 고용허가와 계절 근로제를 통해 들어오던 한 해 4,300여 명 외국 근로자의 입국이 끊긴 상태입니다. 농협중앙회는 보령시 주산면에서 전국 영농지원 발대식을 갖고 일손 돕기 총력전에 착수했습니다. 농협 직원들의 봉사활동은 물론 법무부 사회명령 대상자를 농촌에 우선 투입토록 정부와 협력하고 도시민을 농촌 현장에 연계시키는 인력 중개 활동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일선 부족 농가에 대한 적기 영농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농촌 일선답게 적극 동참해 주셔서 농업,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충남도도 시군과 함께 동남아 근로자 1000여 명을 긴급 확보해 일손 부족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협과 지자체가 분담해 농기계 작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범국민 일손 돕기 체제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맹정호 서산시장과 오세현 아산시장, 김정섭 공주시장이 6일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들 3명의 현직 시장과 함께 당진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기재 당진시의원의 단수 공천도 확정했습니다. 금산은 문정호 군수가 문해철 후보와 계룡은 최홍목 시장이 김대영 안교도 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된 가운데 서천은 유승광, 조동준 후보 간 2인 경선, 홍성은 오백은, 정만철, 조승만 후보, 보령은 김기호, 김한태, 이영호 후보의 3인 경선이 확정됐고 논산은 구본선, 김진호, 김형도, 신주현 후보 4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지방선거 2차 경선 선거구와 경선 후보자를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2차 경선 선거구는 박상돈 시장과 도병수 후보가 경쟁하는 천안시장을 비롯해 공주시장은 고광철, 김혁종, 최원철 후보, 아산시장은 박경귀, 이교식, 전만권, 논산시장은 백성현, 송영철, 전민호, 계룡시장은 이기원, 이응우, 허남영, 당진시장은 오성환, 이혜선, 정성래 후보가 경쟁을 벌입니다. 청양군수는 신정용, 심우성, 유병훈, 유흥수, 황선만 등 5명이 경선을 펼칩니다. 도당 선관위는 후보 등록과 선거운동, 투표,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1일까지 후보자 선출을 끝낼 예정입니다. 여야의 충남 기초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잇따라 잡음이 불거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주시장 후보 공천에서는 김정섭 현 시장이 단수 후보자로 결정된 가운데 탈락한 김동일 전 도의원이 당의 원칙인 경선을 실시하지 않고 면접 이후 30분도 지나지 않아 공천을 확정한 졸속 심사였다며 중앙당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예산군수 후보 공천 과정에서는 홍문표 국회의원이 사무실을 특정 후보가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특혜 논란이 있다며 일부에서 반발하는 등 공천을 둘러싸고 각 당마다 내홍이 일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관전 포인트와 후보들을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대전 중구청장 선거전을 살펴봅니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박용갑 청장의 불출마로 여야에서 10명의 후보들이 본선보다 치열한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바 종합운동장 철거 문제를 놓고도 열띤 공방이 예상됩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앙로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대전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중구. 하지만 각종 신도시 개발 이후 인구가 서구 유성구로 빠져나가고 충남도청 이전에 이어 최근 세이백화점 폐점 소식까지 전해지는 등 침체된 원도심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이 큰 지역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난 대선에선 5개의 자치구 가운데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에게 가장 많은 표를 몰아주는 등 정권 심판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민주당 소속인 박용갑 구청장이 3선 연임 제한에 걸려 불출마하면서 여야 모두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에선 김경훈 전 대전시의회 의장을 시작으로 송덕헌 전 대전시 정무특보와 육상래 중구의회 부의장, 이재승 전 중구 부구청장과 홍정원 대전시의원, 전병용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등 대전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6명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민선 4기 이은건 구청장 이후 12년 만에 중구 탈환을 노리는 국민의힘에서도 김현수 중구의회 의장과 김광신 전 중구 부구청장, 박두용 시당 조직부장, 윤성기 전 시당 부위원장 등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치열한 예선 경쟁과 더불어서 대전 중구청장 선거가 주목받는 이유 또 있습니다. 바로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대전 한밭종합운동장 철거를 포함한 대전의 새 야구장 건립 이슈가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영갑 현 구청장이 철거에 반대하며 허태정 시장과 대립각을 세워온 가운데 후보들이 저마다 각기 다른 해법을 내놓고 있어 선거 기간 내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12년 만에 새로운 구청장을 맡는 대전 중구. 본선보다 치열한 경선을 뚫고 올라온 여야 후보들 가운데 누가 선택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TJB 노동현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6월 지방선거에서의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 지사는 오늘 충남도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7기 4년간 일궈온 도정 성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현안 과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출마를 결심했다며 충남 혁신도시 완성, 충청권 지방은행 설립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민주당 충남도지사 경선은 양 지사와 황명선 전 논산시장 간 양자 대결로 치러지며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후보가 가려집니다. 국민의힘 박상돈 천안시장이 6월 지방선거에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충남도 내 현역 기초단체장들의 출마 선언이 줄을 이을 예정입니다. 박 시장은 오늘 천안의 동서간의 균형 발전과 코로나 이후 침체된 경제 부흥 등 못다 이룬 시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며 다음 달 6일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